날씨가 쌀쌀해지면 교육청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올해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데요. 이때 발표된 행정예고, 의미 있는 행정예고가 있다면서요. 네, 이 뭐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교육행정의 중심에 있는 장학사, 이런 교육연구사의 선발 전형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변경한다고 예고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변경안 한번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또 경상북도까지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기존의 이제 지식 중심의 평가에서 역량 중심의 평가로 전환을 깨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필 평가를 과감히 이제 폐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타시도 중에 경상북도 교육청도 1차 전형의 지필 평가, 교직 교양 논술, 그리고 교직 소양 서술 평가를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그 폐지의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대에 과거처럼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 역량 중심의 교육 전문 직원 선발을 하고 특히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신 그런 전문직을 선발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을 뽑겠다. 네. 좋습니다. 1차 평가에서 그런 것들을 폐지했다면 뭐 새로 신설된 1차 평가 영역이나 뭐 교과목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근데 평가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교직생의 기술서, 교육활동 실적서, 교육활동 평가 및 계획서 등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준비할 게 이거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은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인성평가, 동료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료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동료평가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포트폴리오 평가 내용도 공유를 해서 좀 더 실제적인 인성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인성 동료평가를 할 때 이제 그 평가 대상에 대한 그 자기소개서 이제 한 쪽짜리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 근데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개인적이고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안은 추가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발표된 것으로는 아마 교직생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했던 그런 경험들이 드러나는 내용들을 아마 동료평가의 기초 자료로 아마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그 경험과 그런 실적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훌륭한 교육 전문 직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의 열정과 뭐 여러 가지 전문성,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교육청 안에서의 행정 전문성이랑 뭐 정책에 관련된 역량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2차 평가에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1차 평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거기서 헌신한 정도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인성을 평가했다면, 2차는 교육청이 입직을 해서 발휘하는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2차 평가 뭐가 있습니까? 2차 평가는 크게 역량 평가와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에서는 정책 기획력을 평가를 하고, 면접 평가에서는 포트폴리오 연계 면접 그리고 심층 면접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1차 평가에서 아까 인성 평가랑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차적인 전형을 진행하고, 2차 평가에서는 아까 면접 평가를 포트폴리오와 연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층 면접을 한다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면접이 있고 심층 면접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아마 포트폴리오 연계 면접은 본인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실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어떤 정책 수행이라든가 전문직으로서의 그 역량을 한번 경험과 연계해서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심층 면접이라 함은 전반적인 이런 정책 소양이라든가 전문직으로서 교육 전문직 장학사나 연구사로서의 소양을 좀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꽈락이 있나요?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꽈락 기준 자체가 폐지가 됐고, 근데 2차에서는 꽈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교사 대상으로 전문직을 선발하는 걸 넘어서서 교감이나
원감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도 교육 전문 직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두 분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교감생 같은 경우는 근데 학교의 중간 관리자로서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아마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2차 전형에서 별도의 이런 역량평가, 특히 정책 기획력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연계 면접과 심층 면접을 한다. 그럼 이제 단계별 프로세서의 측면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사 대상이냐, 교원감 대상이냐. 그리고 교사 대상일 경우에는 1차 전형이 있고 2차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형에서는 서류 심사, 뭐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가산점, 그리고 인성평가, 동료들의 인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다면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형에서는 이제 1차 전형을 통과한 1.5배수를 대상으로 역량평가와 면접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원감 대상 이런 선발에 있어서는 역량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전문직으로서 저도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시기가 됐는데, 요즘에 최근에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행정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거는 이제는 검색하거나 아니면 AI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제 이런 행정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럼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혜성쌤께서는 이런 장학사나 이런 교육연구사 선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충의 이제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시험만을 준비해서 입직하는 교육 전문 직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 이제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고 실질적인 정책 기획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다만 이제 교육 현장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현대판 음서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한 어떤 선발 전형의 운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내부자들에 의한 이제 우리 단계적인 진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선발을 그리고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적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그런 곳과 어떤 협력을 해서 이 전형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이 전형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혜성쌤의 공감을 하고, 특히나 평가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수기를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좀 이런 지표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포트폴리오 평가에 있어서 그럼 실적을, 이 전문직의 꿈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취직할 때 막 온갖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막 공모전에 나가는 것처럼 교사들이 그 외부 행사나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에 너무 치중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 이름을 넣고 이 활동에 발을 담그고 그러면 나는 이게 실적이 되겠지?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포트폴리오 연계 면접과 또 심층 면접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충분히 검증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수험생에서 그러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시험만 6개월 준비하겠다, 1년을 준비하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학교에서도 학생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어떤 이런 활동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라면 단기간에 뭐 이렇게 업적을 쌓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건 이제 맞지 않고 한 5년 이런 식으로 어떤 교사의 생애
단계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부차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별도의 전문직 선발을 위한 보여주기식 노력이 아니라 내실 있게 실제 학교 현장이 도움되는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신 교사라면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전형이라든가 실제 그런 분들이 선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희도 이제 주변에서 동료들이나 선배님들 보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에 매진을 하고 학교 내에서의 열정을 갖고 이제 임하다가 어느 순간 거기서 한번 발돋움을 하거나 전환점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뽑았잖아요. 늘봄지원 실장. 거기 이제 근무한 우리 교사들의 경력들이 이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도 상당했던 걸로. 그리고 물론 많은 시도들이 미달되긴 했지만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이런 전문직에 관한 것들이 도전들이 교사의 생애 주기별로 이제 새로운 역할 그리고 변화하는 역할, 발전적인 역할로 제한되면 일부의 선생님들한테는 의미 있는 자기 성장과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여러 가지 트랙이 있는 거죠. 나는 현장에서 교사로서 매진을 하겠다. 나는 수석교사를 하겠다. 나는 교육 전문 직원을 하겠다. 나는 교육 활동에 이제 열심히 하면서 외부 활동 좀 하고 싶다. 다양한 루트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혜성 쌤이 말씀하신 교사에게도 경력 관리가 필요하고 뭔가 다양한 진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 포트폴리오 평가에 있어서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영역을 제안을 하고 그 영역별로 실적을 쓰시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한 시기에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동하면서 약간 형식적인 활동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연도별로 그분의 활동을 정리하게 한다라면 이런 과잉 포트폴리오라든가 혹은 보여주기식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대성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했는데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우리 대성쌤의 김대성 장학사님이 한번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부담을 줄이고 실제적으로 이 경험이라는 게 단기간에 어디 지원단에 활동했다 어느 일회성 행사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잘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이제 장관님들을 저희가 인사 검증하듯이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재 선발할 때 이제 영재 캠프를 하고 관찰 평가를 얼마나 밀도 있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면 그리고 하나의 어떤 특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교육 전문직으로서 정말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게 이제 운영하기에 따라 다양한 특색이 있는 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너무나 큰 허들로서 아예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큰 허들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식 기반의 평가는 사실은 종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평가에 있어서 이런 과잉 그런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근데 이제 대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백화점식으로 짜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아주 자세하게 녹여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가 이제 어떤 주요한 관점이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표들이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그 관점표에 한번 본인의 경력을 대비시켜 보면 그런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활동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 몰아서 어떤 활동을 해서 선발이 돼야지
혹은 특정 인맥을 통해서 나는 인정을 받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난 선발될 거야.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편협한 관점들을 넘어서서 보는 어떤 교육청의 안목과 지혜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현장의 평가는 정말 냉정하고 날카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이런 선발 전형이 도입이 되고 선발되신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그런 게 과연 실제적으로 이 선발 전형의 변화가 도움이 됐는지를 추후에 잘 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